기압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우리 공기 중에 있는 대기 중에 있는 공기 입자들이 누르는 압력은 대기압이라 그러고요. 일반적으로 기압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정의를 보면 공기가 단위 넓이 1m 제곱을 기준으로 잡고요. 에 작용하는 힘이래. 요만큼의 공간에 공기들이 누르는 힘을 기압이라고 정의했대. 근데 기압은 모든 방향으로 작용을 하더라는 거야. 이쪽 방향으로도 작용하고 이렇게도 작용하고 뭐 이렇게 진짜 모든 방향으로 다 작용을 하더라. 한번 줄 치시고요. 그래서 기압이 모든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물을 종이컵에 담고요. 위에 종이를 대서 휙 하고 뒤집었어. 그랬더니 물이 쏟아지지 않았대. 왜 그러냐면 이 컵에서 이 면적에 대해서 이 컵 안에 있는 물이 누르는 힘이랑 이 종이를 공기 입자들이 이렇게 누르는 힘이 같았기 때문에 물이 아래로 뚝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었대요. 그래서 공기가 누르는 방향이 모든 방향에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구나. 하나의 예시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기압을 처음 측정한 사람이 누구냐면 동그라미 치세요. 토리첼리라는 사람이 했어. 토리첼리라는 사람이 기압을 처음 측정을 했는데 뭘 가지고 측정을 했냐면 수은 가지고 측정을 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봅시다. 이 사람은요, 커다란 수조 안에다가 수은을 이렇게 담아놨어. 그리고 또 다른 시험관에다가 수은을 또 이렇게 담은 거야. 그리고 슉 하고 뒤집었어. 그 모양이 이거예요. 그럼 당연히 시험관이 이렇게 담겨 있었으니까 얘를 뒤집으면 이렇게 수은이 아래로 내려갑니다. 근데 진짜 신기했던 게 원래 같았으면 여기 안에 있던 요 수은 아이들이 다 내려가가지고 이 수은 수조에 다 쏟아져 왔어야만 됐는데 실제로 이렇게 시험관에 든 수은을 슉 하고 뒤집었더니 어느 정도 수은이 내려가다가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멈췄더라는 거야. 근데 그 멈춘 높이가 얼마였냐면 76cm였대요. 그럼 이게 뭘 뜻하냐면 얘들아, 여기에 지금 진공이라고 돼 있잖아. 수은을 통해서 공기가 들어갈 수 없거든. 수은은 금속이어서.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던 수은이 여기 수은으로 이렇게 꽉 막혀 있었는데 슉 뒤집으면서 여기 있던 수은이 아래로 내려갔잖아. 그러니까 여기 생기는 공간에는 공기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진공 상태야. 즉 무슨 소리야? 공기가 안에 없어. 그럼 뭐도 없냐면 공기가 누르는 힘도 없어요. 괜찮니? 그러면 이 시험관 안에서는 여기 면적 있잖아. 요만큼의 면적에 눌러지는 힘은 뭐밖에 없냐면 이 수은 76cm 기둥밖에 없는 거야. 여기 눌러지는 힘은. 왜? 여기 위에는 진공이니까 공기들이 없어서 공기가 누르는 힘은 없거든. 근데 여기 시험관 바깥쪽 여기 부분을 보면요, 여기 부분에는 뭐냐면 위에 있는 공기 입자들이 막 이렇게 있어. 그래서 이 공기 입자들이 여기 있는 수은 표면을 누릅니다. 그럼 결국 여기 수은 면에 작용하는 공기들이 누르는 기압은 결국 뭐랑 같은 거냐면 시험관 안에 있는 이 수은 기둥에 76cm가 누르는 힘과 같더라는 거야.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내가 위에 우리 눈에는 공기 입자들이 안 보이니까 그 공기 입자들이 누르는 힘을 직접 측정할 수 없어서 이 사람은 여기 위에 누르는 이 수은면 위에 누르는
공기가 누르는 힘은 결국 수은 기둥 76cm가 누르는 힘과 같으니까 이거를 측정하면 기압을 알 수 있겠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찾아낸 사람이 누구라고? 토리첼리라고. 여기 보면 유리관 속에 수은이 내려오다가 수은 면으로부터 76cm 높이에서 멈춘대. 여기 높이에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수은 면을 누르는 기압과 이 수은 유리관 안에서 수은 기둥이 누르는 힘이 같기 때문이더라. 그럼 만약에 우리 문제에서 이런 그림이 나왔다면 봐봐. 여기 수은면을 누르는 요 화살표 있죠? 요 화살표에 요 수은면을 누르는 힘의 크기랑 여기 유리관 위에 있는 유리관 안에 있는 이 76cm의 수은 기둥이 누르는 힘, 이거 빨간 색깔 화살표의 힘이랑 같아 틀려? 같아요, 그죠? 근데 또 뭐냐면 하나 더 얘기를 해보면 여기 면적을 봤을 때 위에서 내려 누르잖아. 근데 여기서 누르는 힘과 동시에 반대편에서도 밀어 올리는 힘이 작용해. 이 수조 안에 담긴 수은이 밀어 올리는 힘이 작용해요. 그래서 얘네 두 개의 힘이 같아졌기 때문에 요 유리관 안에 있는 수은 기둥이 더 이상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않고 76cm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만약에 누르는 힘의 크기가 같은 화살표를 모두 찾으세요 이러면 요 화살표, 뭐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거의 반대편에서 밀어 올리는 요 화살표도 마찬가지고 여기 화살표도 당연히 됩니다. 그죠? 다 같은 힘으로 누르고 있는 거더라. 그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요게 기본 개념이고요. 또 하나 특징이 뭐였냐면 이 수은관의 종류를 바꿔봤대. 유리관의 종류를 바꿔봤고 그 기울기도 다 기울여보고 측정을 해봤는데 일단 두께를 다르게 해봤대. 유리관에 요 면적을 넓혔는데 면적을 좁게 하든 넓게 하든 이 높이는 다 똑같이 76cm였대. 그리고 이 유리관을 기울여도 봤는데 기울여도 높이가 76cm였대. 바뀌지 않았대요. 그래서 기압이 같다면 유리관의 굵기를 다르게 하거나 기울기를 다르게 해도 높이는 다 똑같다가 가장 중요한 특징 하나입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이 실험에. 두 번째 실험은 이제 기압을 다르게 해봤대. 1기압일 때, 2기압일 때, 0.5기압일 때로 나눠봤어. 숫자가 클수록 누르는 힘이 센 거야. 그럼 당연히 얘들아, 기압이 셀수록 수은 기둥이 누르는 힘도 세야 되니까 높이가 가장 높아야 돼요. 수은 누르는 양이 많아야 돼서. 그래서 이거 비교했을 때 그러면 누가 가장 기압이 높은 거야? 1번, 2번, 3번? 맞아, 1번이야. 왜? 높이가 가장 높거든. 기압이 가장 높은 조건은 A, 그 다음에 B, 마지막으로 C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토리첼리가 기압을 최초로 측정을 했어.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많은 과학자들이 이 기압이란 개념을 쓰고 싶은데 만국 공통으로 뭔가 정확한 표현으로 쓰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단위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근데 단위가 하나가 아니고 진짜 여러 개야. 보면 기압이라고도 하고요. H 대문자 PA라고 써서 헥토파스칼이라고 읽어요. 요렇게도 쓰고요. 센티미터 HG라고도 씁니다. 얘들아, HG라는 건 원소 기호로 수은을 말하는 거야. 아까 토리첼리가 수은 가지고 실험했으니까 요 HG를 붙여서 앞에 센티미터 붙였으니까 몇 센티미터의 수은 기둥인가에 대한 단위입니다. 그럼 위에서 토리첼리가 측정한 게
76cm 수은 기둥이었으니까 토리첼리가 측정한 기압을 써보면 76cm Hg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근데 봐봐. 이거 적어두세요. 얘들아, 1cm는 10mm야. 그래서 cm Hg 단위를 뭘로 바꿀 수 있냐면 mm Hg로 바꿀 수 있어. 그러면 1cm Hg는 얼마야? 10mm Hg인 거야. 그죠? 그러면 토리첼리가 측정한 게 76cm Hg잖아. 얘는 뭐랑 같아? 760mm Hg랑 같은 거야. 이거 적어두세요. 괜찮죠? 자, 이 760mm Hg 어디 나와? 여기 나옵니다. 얘들아, 여기 박스에 있는 거 있잖아. 우리가 생활하는 이 요 공간, 모든 공간에서 우리 보통 1기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기압에 해당하는 그 단위 변환한 값들을 다 외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네모 박스를 다 외우셔야 되고요. 1기압은 76cm Hg랑 같고 얘를 밀리미터로 바꾸면 760이고요. 헥토파스칼이란 단위를 쓰면 1013입니다. 근데 만약에 수은 기둥 말고 물 기둥으로 측정을 하게 된다면 10m에 해당을 하고요. 공기로 측정을 하면 1000km에 해당합니다. 다 외우세요. 네, 이 기압은요, 공기가 누르는 힘이기 때문에 공기가 누르는 힘이 작아지려면 공기의 수가 작아지면 돼. 그래서 공기가 희박한 곳은 기압이 낮아요. 공기가 희박하면 기압이 낮아. 근데 우리 생각했을 때 지구가 이렇게 있어. 지구가 공기 입자들을 지구 중심으로 끌어당기고 있어. 왜? 지구에 중력이 있어서. 근데 당연히 지구 중심에 가까울수록 중력이 강하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지표면 근처로 갈수록 공기 입자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너무 강해서 지표면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공기 입자들의 수가 겁나 많고요. 지표면으로부터 멀어지면은 공기 입자 수가 작아집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지표면으로부터 멀어지는 요 공간은 공기 입자 수가 많이 없기 때문에 희박해요. 희박하면 기압이 어떻다고? 맞아, 낮다고. 그래서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올라갈수록 기압이 낮아요. 반면에 이제 지표면 우리가 밟고 서 있는 요 땅 근처에는 중력이 상대적으로 많이 작용하니까 여기는 공기 입자가 겁나 많은 거야. 그럼 얘네가 누르는 힘이 커지는 거야. 그래서 기압이 큽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이 여긴데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올라갈수록 기압이 급격하게 낮아진대. 왜? 공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기 양이 엄청 줄어들어서 누르는 힘이 작아지더라. 두 번째 특징으로는 측정 장소랑 시간에 따라서 달라진대. 우리 고기압인 지역이 있고 저기압인 지역이 있어. 고기압은 기압이 높은 곳인 거고 저기압은 기압이 낮은 곳인 거야. 어떤 지역에 따라서도 기압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비가 오는 날에 구름이 많이 만들어지려면 저 뒤에 나오겠지만 구름이 많이 만들어지려면 저기압이 형성돼야 돼. 그럼 저기압, 기압이 낮은 곳은 구름이 많으니까 비가 많이 오고 이런 거에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나 시간대에 따라서 달라지더라. 왜? 공기가 막 이동을 하니까.
그게 여기 내용입니다. 괜찮죠? 풀어볼까요? 질문 있으면 하세요. 불러서. 뭐? 몇 번? 2번이 6번? 수은 대신 물롯이 일어나면 물기둥 높이가 아까 수은기 1기압 기준으로 수은은 76cm였잖아. 근데 물기둥으로 하면 아까 10m라 그랬거든. 그럼 똑같은 기압인데 누르는 힘이 수은 76cm랑 물 10m면 높이는 물기둥이 더 높은 거지. 그러면은 높다. 그 답. 괜찮아? 응.
불러줄게. 1번에 모든 같은, 2번에 같다 76 채워져 있지 않다 변함없다 변함없다 높다 3번에 76 760 1013 10 4번에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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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이 큽니다. 5번에 OXX5 질문 있나요? 괜찮지요? 넘어가서 바람 봅시다. 자, 기압에 관련해서 이제 바람이라는 작용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람의 정의부터 보면 공기가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수평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래.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해야 돼. 수평으로. 무조건, 이거 외워야 돼요. 무조건 고에서 저로 가셔야 됩니다. 무조건 외우시고요. 바람이 어떻게 부냐면 지표면의 가열과 냉각에 따라서 온도 차이가 발생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기압 차이가 발생하는데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예를 들어서 지표면이 냉각됐던 거야. 차가워졌대. 차가워지면 어떻게 되냐면 공기가 아래로 슉 내려옵니다. 아래로 쑥 내려오면요. 지표면 근처에 공기들이 모여요. 그럼 공기들이 엄청 많아졌잖아. 그럼 기압이 어떻게 돼? 커지겠죠. 고기압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뭘 외워야 돼? 지표면이 냉각될 때는 공기가 하강하는구나. 그래서 공기 입자들이 막 몰리니까 그 몰리면서 만들어지는 게 고기압이구나. 왜? 누르는 힘이 많아지니까. 반면에 지표면이 가열됐대. 그럼 우리 뜨거운 공기는 위로 가는 걸 좋아해. 그래서 지표면에서 가열된 공기들이요 위로 올라갑니다. 공기 상승이 일어나요. 그러면 지표면 근처에 있던 공기들이 다 위로 올라가 버렸으니까 지표면 근처에 있던 공기 입자들의 수가 줄어들면서 누르는 힘도 같이 약해져요. 그래서 여기서는 저기압이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 아까 바람은 뭐라 그랬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해야 된대. 그러면 지표면이 냉각되는 부분은 아까 기압이 높아졌다 그랬고 지표면이 가열되는 곳은 기압이 낮아졌다고 했으니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공기가 이동합니다. 그게 뭐라고? 바람이라고. 아니면 간단하게 외우기가 힘들면 간단하게 생각해서 지표면이 냉각됐어. 그 위에 있는 공기들이 내려오겠지. 그러면 지표면 근처에 공기들이 막 몰려있어. 겁나 많이 가지고 있어. 반면에 지표면이 가열된 부분들은 여기 지표면 근처에 있던 공기 입자들이 다 올라가 버려가지고 지표면 근처에는 공기 입자가 많이 없는 거야. 그래서 많이 가진 애가 적게 가진 애한테 공기들을 나눠준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바람이 불어들게 됩니다. 근데 아까 말했잖아. 많이 가진 애가 적게 가진 애한테 공기들을 나눠줄 거야. 근데 봐봐. 내가 여기는 10만큼 가지고 있고 여기는 8만큼 가지고 있어. 그럼 기압차가 나긴 나니까 많이 가진 애가 적게 가진 애한테 나눠줄 거야. 근데 당연히잖아. 내가 가진 양이 줄어들 만큼 나눠주진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얼마만큼 나눠줄 거냐면 두 개의 기압이 낮아질 것 같은 양만 보냅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서 10이고 여기서 8이면 1만 주는 거야. 그러면 얘는 1만큼 잃었으니까 9가 되고요. 얘는 1만큼 얻었으니까 9가 됩니다. 같아졌죠? 근데 만약에 이번에 10이랑 8이 아니라 차이가 더 많이 났던 거야. 100이랑 10인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40만큼 나눠줘야 얘가 아니다 45만큼 나눠줘야 55가 되고요. 얘도 55가 되죠. 즉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두 개의 기압 차이가 커야 이동하는 공기의 양도 많은 거야. 그게 어디 나와 있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기압 차이가 커야 이동하는 공기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바람이 세게 불어요. 이것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이 바람의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배울 게 해륙풍이랑 계절풍인데 해륙풍은 뭐냐면 바다해, 대륙의 륙자 써서 바다와 대륙, 해안가에서 부는 바람을 얘기해요. 근데 하루 주기로 바람의 방향이 바뀐대. 해륙풍은 얘들아 표시해. 하루 주기. 하루 동안 바다에서 육지로 불어가기도 하고 육지에서 바다로 불어가기도 한 거야. 그 특징을 보시면요. 우선 해풍 먼저 봅시다. 자, 해풍은요. 어떤 원리가 있냐면 낮에 일어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낮에는 해가 이렇게 떠 있어. 햇빛이 막 쐐니다. 그러면은 햇빛이 있잖아. 그러면 얘네를 달궈야 될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햇빛을 쪄서 얘네를 달굴 거야. 근데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게 육지에는 보통 모래가 많아요. 바다에는 물이 많잖아. 근데 모래랑 물을 비교했을 때 열을 빨리 받고 열이 안 받을 때는 빨리 식는 애가 누구냐면 모래야. 그러면은 지금은 낮이야. 햇빛이 막 쐬고 있어. 열을 막 주고 있어. 그러면 모래의 온도가 더 높아질까? 물의 온도가 더 높아질까? 그지? 모래겠지? 모래가 약간 열 받으면 확 올랐다가 열 안 받으면 확 내려가는 특징이 있다 했어. 맞아. 모래가 온도가 더 높아집니다. 그럼 여기가 가열될 거고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냉각될 거야. 완전 차갑게 만든다는 게 아니라 얘에 비해서 온도가 낮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육지는요 가열이 됐어. 우리 가열되면 어떻게 된다고? 공기가 위로 상승한다고. 그러면은 지표면 근처에 공기가 없어지니까 육지 쪽은 저기압이 되고요. 기압이 낮아져요. 반면에 바다 쪽은요 육지보다 온도가 낮습니다. 그럼 어떻게? 위에 있던 공기가 아래로 슝 내려와요. 그러면 이제 해수면 근처에 공기 입자들이 많아지니까 누르는 힘도 커져서 고기압이 형성이 되지. 그럼 바람은 어디서 어디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다에서 육지로 갑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불어가는 바람이라고 해서 해풍이라고 이름을 붙였어. 그 다음에 그럼 반면에 이제 낮이 아니라 밤이 된 거야. 밤엔 얘들아 해가 없어. 해가 없으니까 막 다 식어버릴 거란 말이야. 근데 아까 말했듯이 모래가 열을 안 받으면 더 확 식어버려요. 그래서 육지 쪽이 냉각될 거고 온도가 더 낮은 부분일 거고 바다 쪽이 가열된 부분일 거야. 그러니까 진짜 열을 가했다는 게 아니라 육지에 비해서 온도가 높다는 거야. 그러면 육지에 비해서 온도가 높은 바다 쪽이 공기가 상승할 거고 온도가 낮은 육지 쪽이 공기가 하강할 거야. 그러면은 육지 쪽이 고기압이 되고요. 바다 쪽이 저기압이 되면서 바람은 고에서 저로 불어갑니다. 그래서 육지에서 바다로 불어갑니다. 그래서 육지에서 불어가는 바람이라고 해서 육풍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낮에는 해풍이 불다가 밤에는 육풍이 부는 거지. 즉 하루 주기로 풍향이 바뀌는 겁니다. 이게 해륙풍. 그럼 이제
계절을 주기로, 1년을 주기로 바람의 풍향이 바뀌는 것도 있어. 그게 뭐냐면 계절풍이야. 계절풍은 대륙과 해양의 사이를 풍향을 바꾸는데 1년 주기로 바꿉니다. 우리나라 특성상 위쪽으로는 중국이랑 러시아 대륙이 포진해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일본 해가지고 바다가 많기 때문에 두 개를 기준으로 바람 풍향이 잘 바뀌는 위치에 있어. 그래서 보시면요, 일단 여름철을 볼까요? 여름철에는요, 아까랑 똑같이 생각하면 되는데 위쪽이 이제 모래가 많다고 생각하고 아래쪽이 물이 많다고 생각해. 여름철에 온도가 겁나 높은 거야. 열을 겁나 많이 줘. 그러니까 확 빨리 열이 오르는 게 모래 쪽이야. 대륙 쪽. 그러면 여기에 열이 빡 오르니까 공기가 같이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저기압이 형성이 되고요. 얘에 비해서 온도가 낮은 곳이 해양 쪽이니까 공기는 하강하고 고기압이 형성돼요. 바람은 고에서 저로 불어갑니다. 그래서 바람 방향이 이렇게 형성이 돼. 이 바람 방향을 뭐라고 하냐면 남쪽과 동쪽 사이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라고 해서, 여기가 동이고요. 여기가 남입니다. 동쪽과 남쪽 사이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라고 해서 남동풍이고, 계절풍의 하나의 종류니까 남동 계절풍이라고 불러요. 어디가? 여름철 때. 반면에 북서계절풍은 이제 겨울이야. 겁나 추운 거지. 햇빛이 없어. 그러니까 빨리 확 온도가 식어버리는데 그것 따라서 온도가 확 더 많이 내려가는 것도 모래라 그랬어. 그래서 대륙 쪽이 공기가 하강하게 되는 고기압이 형성되고, 얘에 비해서 온도가 조금은 더 높은 해양 쪽이 공기가 상승하면서 저기압이 형성됩니다. 바람이 그래서 고에서 저로 불어가니까 바람 방향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얘는 이렇게 그었을 때 북쪽과 서쪽 사이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라고 해서 북서계절풍이라고 합니다. 이름과 계절 짝짓기만 하시면 됩니다. 괜찮나요? 괜찮으면 풀어볼까요?